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두 번째 중단은 이제 다시 두 번째 제곱근의 나눗셈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곱근의 나눗셈은 어떻게 할까? 또 분모 유리화는 어떻게 할까? 이번 시간 다뤄야 할 주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생각열기 부분을 통해서 나눗셈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전 시간에 다뤘던 곱셈에 대한 아이디어와 비슷하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의 빈칸에 알맞은 수를 한번 써보자. 자, 첫 번째 A가 4, B가 9입니다. 이전 시간 다뤘던 거랑 비슷하죠. 그럼 루트 A는 루트 4가 되니까 루트 4는 2가 됩니다. 다음 루트 B는 루트 9, 루트 9는 3이 되죠. 따라서 루트 B분의 루트 A는 3분의 2가 됩니다. 자, 마지막은 한꺼번에 루트 B분의 A로 써보자. 즉 루트 9분의 4라고 쓰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인데, 기존에 알고 있다시피 제곱근 안쪽 숫자가 제곱수가 되는 경우라면 그때는 제곱근이 등장하지 않고 표기할 수 있죠. 즉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 결과값이 3분의 2입니다.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 한번 해볼게요. A는 0.04, 그럼 루트 0.04인데 0.04는 0.2의 제곱이기 때문에 0.2. 루트 B, 루트 0.25, 0.25는 0.5의 제곱이죠. 루트 0.5의 제곱이므로 0.5가 된다. 따라서 루트 B분의 루트 A는 0.5분의 0.2이기 때문에 5분의 2가 될 거예요. 자, 마지막 루트 B분의 A를 보겠습니다. 분모는 0.25, 제곱근 안쪽 부분이죠. 분자는 0.04. 분자 분모에 100을 곱하면 루트 25분의 4가 되고요. 루트 25분의 4는 루트 5분의 2의 제곱이 되므로 결과값도 5분의 2가 될 거예요. 자, 표에 들어갈 이 각각의 값들을 지금 모두 다 잘 찾아냈습니다. 이제 아래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죠. 첫 번째, 1에서 구한 요 루트 b분의 루트 a와 루트 b분의 a의 값을 한번 비교해보자. 첫 번째, 3분의 2와 3분의 2로 일치하죠. 두 번째, 5분의 2와 5분의 2로 일치합니다. 그럼 계산 결과가 일치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일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일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둘은 서로 항상 같은 값이 되지 않을까?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가 되지 않을까? 이전 시간에 곱셈을 배우면서 루트 a와 루트 b의 곱이 루트 ab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배웠죠. 이것처럼 제곱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자, 3번 봅시다. 위의 2번을 이용하여 루트 2 나누기 루트 3이 어떻게 되면 되는지 추측해보자. 그러면 이 결과는 루트 2를 루트 3으로 나눴으니까 이 결과값이 루트 3분의 2가 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걸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수 루트 5분의 루트 2와 루트 5분의 2가 같은지 한번 알아보자. 아이디어는 역시 이전 시간에 다뤘던 것과 비슷합니다. 루트 5분의 루트 2 각각이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끼리 나누어도 양수가 되는 건 맞죠. 그 다음 이것을 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5분의 루트 2 전체 제곱은 루트 5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5분의 루트 2,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 결과가 요 줄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루트 5와 루트 5의 곱은 5가 되고요. 루트 2, 루트 2의 곱은 2가 되니까 이 결과는 5분의 2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떤 숫자를 제곱해서 5분의 2가 됩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5분의 2의 제곱근 중 어떤 하나, 양의 제곱근이건 음의 제곱근이건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런데 루트 5분의 루트 2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제 5분의 2의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 그런데 표현은 전환입니다. 전환. 그러니까 앞에서 다뤘던 것과 뭔가 느낌을 바꾼다. 5분의 2의 양의 제곱근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는가 하면 루트 5분의 2로 한꺼번에 써요. 루트 5분의 루트 2도 양의 제곱근이고 5분의 2의 양의 제곱근이고 루트 5분의 2도 양의 제곱근이니까 이 둘은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결과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앞에서 루트 2와 루트 5 대신에 루트 A와 루트 B로 대체해서 금방 봤던 이 식들을 쭉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해 나간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루트 A분의 루트 B는 B분의 A의 양의 제곱근인 루트 B분의 A와 같다. 자, 그리하여 얻어진 결론이 바로 이 제곱근의 나눗셈, 이 제곱근 나눗셈에 대한 첫 번째 성질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왼쪽을 오른쪽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을 왼쪽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루트 3분의 루트 15는 한꺼번에 써서 루트 3분의 15가 되고 약분을 하게 되면 루트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곱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루트 15는 루트 3과 루트 5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약분해서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루트 26을 루트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예요. 역시 동일하게 나눗셈인데 한꺼번에 써서 루트 2분의 26 약분해서 13이 된다. 앞서 봤던 이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을 볼게요. 이제 분수의 분모가 근호를 포함한 무리수일 때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분모를 유리수로 바꾼다. 자, 이것이 왜 필요할까까지 한번 쭉 이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루트 5분의 루트 2의 분모와 분자에 각각 루트 5를 곱하게 되면 분모는 무리수 루트 5가 나타나지 않고 유리수 5로 바뀌게 되죠. 분자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5가 돼서 루트 1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분모를 유리수로 고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분모에 근호가 있을 때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 이 부분이 중요해요. 똑같은 숫자를 곱하여 분모를 유리수로 고치는 것을 분모의 유리화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많이 잘못하는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앞서 봤던 식인데 루트 5분의 루트 2에 대해서 분모를 유리화하라고 할 때 분모 루트 5를 곱합니다.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야 하는데 가끔씩 착각을 일으켜서 분모에 루트 5를 곱하고 분자에 분자 자기 자신을 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숫자를 곱해야 한다. 잘 틀립니다. 자, 분모를 유리화하여 나타내면 정리된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루트 b분의 루트 a는 분자 분모에 똑같이 분모에 나타난 무리수 루트 b를 곱해서 분모는 b, 분자는 루트 ab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결과값을 암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고 분자 분모에 똑같은 무리수 분모 루트 b를 곱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루트 7분의 루트 5는 루트 7만큼을 곱해서 분모를 7이 되게 만들고 분자는 루트 35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3루트 2분의 루트 7은 자, 이번엔 3루트 2를 곱해도 되긴 하지만 3은 루트 2의 3배를 뜻하죠. 루트 2만 곱하더라도 분모는 유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2를 곱해서 6분의 루트 14를 만들어요. 자, 이때 얻어진 값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7분의 루트 35. 우리가 앞서서 예를 들어 2루트 3이라고 하면 이것은 루트 3과 루트 3의 합이었죠. 그런데
2루트 3은 루트 4 곱하기 루트 3이기 때문에 루트 12가 된다 했어요.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루트 12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가 무엇이었을까? 가장 기본이 되는 무리수는 바로 루트 3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기본이 되는 걸 찾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7분의 루트 5인데 이것은 루트 35와 7분의 1을 곱한 겁니다. 즉 루트 35의 7분의 1만큼이다. 여기서 기본이 되는 건 루트 35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무리수의 몇 배만큼인지로 표현을 하겠다. 둘로 나눠진 게 아니고요. 하나로 표기된 상태에서 이 무리수의 몇 배만큼인지를 알 수 있더라. 이게 이제 분모 유리화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럼 뒤쪽에 보이는 6분의 루트 14도 루트 14의 6분의 1배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곱셈에서 다뤘던 것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분모를 유리화한다는 것. 어떤 하나의 유리수에 대한 실수배 형태로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다. 그리고 그 근원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정리를 합시다.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에서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에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을 합니다. 앞에서부터 한다. 뭐 뒤에서부터 해도 되긴 되지만 앞에서부터 하는 것이 좀 편하다. 특히나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 이것 전체를 역수를 취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예제 2번의 1번과 지금 금방 중괄호로 표기된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값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번의 1번을 보겠습니다. 루트 24 나누기 마이너스 루트 8 곱하기 2루트 3. 우리가 유리수에서도 배웠지만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두는 게 기본이죠. 자, 곱셈으로 표기를 했어요. 루트 24는 루트 8과 루트 3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꺼번에 써도 되고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루트 3. 거기에 2루트 3을 곱합니다. 루트 3끼리 곱하면 6이죠. 마이너스 2와 6이 아니고 3이죠. 마이너스 2와 3을 곱해서 결과값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다음은 문제 2번이에요. 두 번째 문제 2 곱하기 루트 5 나누기 2분의 루트 7. 이걸 곱셈으로 표기를 합니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5는 루트 10으로 2분의 루트 7을 나누는 것은 루트 7분의 2를 곱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루트 7분의 2 루트 10이 되고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하여 분자 분모에 루트 7을 곱하게 되면 전체는 7분의 2 루트 70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연습 문제가 있죠. 문제 1번, 2번, 3번 차례대로 풀어가면 됩니다. 자, 아래는 와글와글 수학 퀴즈가 있어요. 다음 등식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에 표시하고 독도 관련 상식이 맞는지 확인해 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삼국사기에는 신라 치중왕 시절인 512년에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O일까 X일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보면 답은 그 위쪽 계산값이랑 일치한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3루트 3 곱하기 5루트 6 나누기 5루트 2인데 이걸 다시 쓰면요. 3루트 3 곱하기 5루트 6 곱하기 5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5를 약분할 수 있죠. 루트 6을 루트 2로 나누면 이 곱셈하고 비슷하죠? 구구단. 6은 3 곱하기 2니까 루트 3이 남겠네요. 3루트 3과 루트 3을 곱하면 9가 된다. 이건 맞죠? 자, 이것이 맞기 때문에 삼국사기에서 신라 치중왕 시절인 512년에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벌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도 계산값 가지고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나누기 루트 3분의 1은 이 부분은 곱하기로 고치면 곱하기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루트 3이 약분이 됩니다. 그 다음 10은 5 곱하기 2니까 루트 10을 루트 2로 나누면 루트 5가 남아요. 5 루트 5가 되죠. 그래서 이것 또한 맞는 표현이에요. 마지막 문제를 볼게요. 마지막. 독도는 두 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로 구성되며 동도의 높이는 약 80m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 나누기, 이건 옆에 잠깐 다시 써볼게요. 루트 3분의 루트 2 나누기니까 이걸 곱하기로 고치고요. 그럼 루트 10분의 9가 아니고 루트 9분의 10이겠죠. 이걸 따로 떼서 루트 9와 루트 10으로 분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장 마지막도 루트 5와 루트 3으로 나눠볼게요. 자, 그 다음 루트 3을 약분합니다. 약분. 루트 5를 약분해 볼게요. 루트 2가 남죠. 그러면 분자는 2가 되고요. 분모는 3이 되고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므로 이번 독도에 대한 질문은 X가 됩니다. 독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이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이게 동도라고 하면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섬, 서도는 왼쪽에 있는 섬이죠. 이 그림이 틀렸어요, 이게. 왜 틀렸는가 하면, 서도는 삼각형 모양의 뾰족한 섬이고요. 동도는 좀 완만하게 둥글둥글하게 펼쳐진 섬입니다. 이 동도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100m가 약간 안 될 거예요. 98m 정도, 98.6m 정도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서도는 그보다 높이가 거의 2배까지는 안 되고 170m 조금 안 될 겁니다. 168m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 자체가 좀 달라요. 서도는 뾰족하다, 동도는 좀 둥글둥글하다. 동도 높이가 80m라는 건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이 동도와 서도에는 뭐 다른 종류들이 많죠. 독도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이사부도 있고, 안용복, 어부 중에서 안용복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길 이름이 뭐 안용복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독도는 해양경비대에서 해양경비대 경찰청,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대에서 상시로 이게 순찰을 하면서 가장 큰 외적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 노리고 있는 걸 방어를 하고 있다고 해요. 선생님 친구가 해양경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배를 타고 나가서 독도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나네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가 차례대로 앞에서 곱셈을 배웠고요. 그리고 나눗셈을 배웠습니다. 순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보통은 덧셈, 뺄셈이 먼저고 정수에서는 곱셈, 나눗셈이 다음인데 왜 여기서는 이게 순서가 바뀌었을까? 덧셈과 뺄셈을 하려면 이 근호가 포함된 식에서는 가끔 가다가 이제 통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곱셈의 형태 중에서 2루트 3과 5루트 3을 더한다 이런 모양도 나오고요. 즉 결론적으로는 곱셈과 나눗셈이 더 쉽기 때문에 먼저 하고 이 덧셈 뺄셈을 나중에 배우는 거다, 이렇게 알면 좋겠다. 그래서 이전에 유리수 계산과 비슷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두 번째 단원인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